1. 전문가. 당신이 나만큼이나 라틴어 지식이 짧다면 내가 그랬듯이 페리투스라는 속이 지옥 어딘가 고약한 곳을 가리킨다고 지레 짐작해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페리투스는 지옥 어딘가가 아닌 전문가라는 뜻이다. 다만 이들이 있는 곳이 지옥일 수는 있다. 이 유형의 손님은 대체로 자신의 지식을 뽐낼 단골 청중을 보유하지 못한 자칭 전문가다. 대부분 학자나 권위 있는 업계 평론가, 그러니까 사실을 토대로 박식한 견해를 표명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귀 기울이는 학생이나 독자가 있는 이들과는 달리 이제부터 살펴볼 독학자들은 대부분 자기 말을 귀담아 들을 청중이 없다. 늘 그렇듯 예외는 있기 마련이라 운 좋게 친절한 전문가를 만난 적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하품이 날 만큼 지루하다. 쉬운 어휘로 설명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어려운 단어를 늘어놓는 것만큼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일도 없다. 그들은 우표 수집을 우치라고, 새 관람을 조류하기라고, 동물을 향한 불건전한 집착을 곤충하기라 말한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인 코스로 윌 셰프를 먹고 디저트로 조나단 미즈와 스티븐 프라이를 먹는 셈이다. 셀프와 미즈, 프라이는 모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삼키고 소화해 이해한 뒤 올바른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문장의 명료성을 부여하는 반면 전문가는 그저 상대에게 혼란을 주겠다는 목적 하나로 마지못해 듣고 있는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쥐어짠다. 그들도 5자 미만의 단어를 알지만 고작 지적 우월함이라는 쉽게 들통날 허식을 선보이고자 침을 튀겨가며 장황한 단어를 읊어댄다. 하지만 내 약사 친구 클로다가 말했듯 폴리비닐 피롤리돈이라는 화학물질이 대부분의 조제약에서 결합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상대를 바보 취급해놓고 자신이 그저 긴 단어를 선호하는 히포포토몬스트로 세스퀴페 달리아니즘이라 그렇다고 변명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다. 윌리엄 포크너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단어의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인 유명한 일화가 있다. 포크너가 허밍웨이는 독자들이 사전을 들춰볼 정도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라고 빈정대자 해밍웨이는 어리석은 포크너, 그는 거창한 단어를 써야 독자가 감동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도 그만큼이나 어려운 단어를 알지만 나는 익숙하고 쉬운 단어를 쓰고 싶다 라고 응수했다. 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면 해밍웨이가 사용한 원스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포크너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선생님은 원에는 복수를 붙일 수 없다며 more than one이라고 쓰거나 더 큰 숫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선생님은 대안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현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단어가 둘 중 하나를 뜻하는 라틴어, 얼터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대안이 2가지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항상 수업 시간에 큰 위안이 되었다. 어쩌면 대안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공자, 학명, 독투스. 이는 단지 자신의 특별한 관심 분야에 관해 주인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려고 서점에 들른 뒤 주인이 그 분야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입이 어디에 걸린지 모를 정도로 기뻐하는 부류다. 전공서를 판매하는 서점 주인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서점에 쌓아놓은 책들만큼이나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되지만 나처럼 종합서점을 운영한다면 모든 분야에 능통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로 평생 시베리아 나무달팽이의 생식 습관을 연구한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라. 우리가 미할 호르삭의 명저, 고생태학 복원으로 살펴본 연체 동물군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대놓고 기쁨과 멸시를 반반 섞은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에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혹은 모두가 20년 동안 수첩과 현미경만 들고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80km나 떨어진 숲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달팽이 배설물을 관찰하고 해당 주제의 난해한 학계 논문만 읽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나마 아주 조금 사교적인 손님들은 모두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그 대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해 준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 사실이 자신을 더욱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한다. 우리 서점의 단골 중에는 인기척도 없이 서점에 들어와서는 계산대에 불쑥 나타나 매번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괴짜랍니다. 미적분학에 관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하죠. 라고 쾌활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비정할 만큼 적나라한 현실을 말해보자면 사실 그는 미적분학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지독하게 따분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사차원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알다시피 자신을 약간 괴짜라 소개하는 사람이 실제로 괴짜인 경우는 거의 없다. 성가신 사람, 학명, 호모 오디오소스. 이들은 자신이 박식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언급하려는 혹은 우리가 그들의 성향을 알고 있다면 실수로 언급하는 어떠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상습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이들 앞에서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편이 좋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만으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주제에 관한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전문가 속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빼기에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듣다가 견해, 보통 굉장히 불쾌한 견해를 들며 참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옆 사람에게 매우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생면부지 남에게 원치 않는 그리고 아마도 인종차별주의적인 고함을 들어야 하는 무고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 서점에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손님이 있다. 이러한 손님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 펼쳐지는 대참사는 한 친구가 서점 일을 도와주러 온 날의 에피소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전 11시 내 친구 로비는 서점에 도착해 입구 근처 계산대 뒤에 자리 잡고 앉았다. 나는 일하는 척 서점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일상적인 서점 업무를 하는 가운데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이 동네에서 성가신 사람으로 유명한 알프레드가 책 3권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거만하고 우쭐한 태도로 나무 계산대 위에 쿵 하고 책을 내려놓더니 당치 않은 권위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요지경이 됐거든요. 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고통스럽게 그에게 시달려온 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 3권의 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었는지를 점잖게 묻도록 유도하는 빤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그가 집착하는 특정한 편견이나 음모론을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안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믿기를 모른 척하며 그에게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는 ATM에서 현금을 뽑아올 동안 책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아도 되는지 물었다. 내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가 멀어지자 나는 로빈에게 알프레드가 던진 미끼를 절대 물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다. 그가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주제, 다시 말해 온갖 것에 관한 그의 끝도 없는 연설을 듣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나는 로빈에게 그가 책값을 계산하려고 돌아오거든 그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어떤 말도 꺼내지 마. 라고 당부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 차를 끓였다. 내가 서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주기 위한 누가 봐도 설득력 없는 시도는 진즉에 포기한 상태였다. 20분 후 로빈이 짐 빠진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그가 설명하기를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곧바로 알프레드가 돌아오더니 ATM에서 돈을 뽑지 못했다고 했단다. 그래서 로빈은 알프레드와 그가 고른 책에 관한 관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기 위해 그에게
비접촉 카드 결제를 제안했다. 그 말에 꼭지가 돈 거지. 장장 15분 동안 사이버 보안에 관한 편집증적 독백을 들어야 했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대도. 나는 알프레드가 극도의 혐오감을 표명하지 않는 주제나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극도의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언제나 주 차원의 가혹한 개입으로, 그는 그저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추방이나 수감을 선고하곤 한다. 유용한 사람, 학명, 호모 우틸리스. 모든 전문가가 골칫거리인 것은 아니다. 물론 당신이 법무부 장관 마이클 고브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1월의 어느 날, 덤프리스에 사는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서재를 정리했다면서 책을 꼭 좀 팔고 싶다고 덧붙였다. 쌀쌀하고 어두침침한 오후, 축구장 근처에 있는 단층집에 도착하니 사방에 온통 책 상자가 널려 있었다. 여러 분야의 흥미로운 책들이 보였다. 그녀의 남편은 크리켓에 관한 책을 수집했는데 그 책들만 해도 수백 권에 달했고, 그녀는 베아트릭스 포터의 책, 옵서버스 북 시리즈, 레이디버드 시리즈를 소장하고 있었다. 전부 잘 팔리는 S급 매물이다. 책들을 살피다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페이퍼백으로 출간된 퍼트리시아 웬트워스의 인적 드문기를 집어들자 그녀가 말했다. 아, 그거 괜찮은 책이에요. 진짜 희귀본이라 값이 꽤 나가죠. 초콜릿 상자 위에 주사기가 있는 표지를 보아하니 희귀본이지도 그다지 값이 나가지도 않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 표지에 초콜릿을 만든 손텐스가 이 표지에 반대했거든요. 독이 가득 담긴 주사위와 초콜릿을 이렇게 함께 놓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걸로 생각했어요. 이 판본은 결국 전부 회수해 재생용지가 되었고 책은 다른 표지로 출간됐어요. 이 같은 정보는 뭘 좀 아는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설득해야 하는 서점 주인에게 정말 값진 정보다. 최근까지 내 서점에는 해미시라는 단골이 있었다. 애석하게도 그는 내가 이 책의 원고를 완성하기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은퇴한 배우였던 해미시는 군사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즐거운 대화 상대였던 그에게는 재미난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나왔다. 그는 자신의 관심 분야,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온갖 학문에 박식했지만 절대로 상대를 지루하게 하지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짧은 대화 곳곳에 보배 같은 흥미진진한 정보를 한 방울씩 흘려 내가 더 알고 싶어 감질이 나게 만들었다. 요즘 따라 그가 무척 그립다. 고서 수집가, 학명, 호무쿠이 리브로스 안티쿠오스 콜리기트. 고서 수집가는 앞선 종과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보통 책에 담긴 정보가 아니라 책의 물성에 관심이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고서에 관심이 있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학문 연구나 가족사 연구를 위해 고서를 이용한다. 고서 수집가라면 누구나 관심 분야 책의 특별판을 판별하는데 해박하다. 가령 로버트 번스의 작품, 특히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쓴 로버트 번스의 시의 초판본을 수집하는 이들은 구하기 힘든 킬마녹판, 1786년 킬마녹이라는 마을에 존 월슨이 출간한 한정판을 찾아 서점 책장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들은 킬마녹판 612권 중 현재 84권만이 남아있으며 번스가 이 책들을 개빈 해밀턴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한정판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들은 2판 2세에 17개의 시가 더 수록되어 있으며 하기세게라는 시에서는 스킨킹, 스코틀랜드어로 묽은이라는 뜻이 스틴킹, 악취가 나는으로 잘못 조판되었다는 사실마저도 알고 있다.
이 실수는 1787년에 출간된 런던판에서도 반복되었고, 이 판본은 악취판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만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은 다소 강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특정 주제에 열정을 보이는 사람은 강박적인 경향이 있다. 고서 수집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같이 가격에 불만을 표한다는 것이다. 아서 레컴의 사파에 저자 사인까지 담긴 니벨 룽겐의 반지 2권 세트 한정판을 600파운드에 내놓으면 책방을 찾은 손님은 분명 선망 어린 표정으로 책을 살짝 만져보고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는 이 한정판에 그토록 눈독 들이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봤다며 투덜댄다고 서점 주인이 책값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제값보다 낮게 판매할 때도 있고 특정 책의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파는 것을 봤다는 낯선 이의 말만 믿고 가격을 낮추며 손해를 보는 책방 주인은 없다. 우리 서점에는 단골 고서 수집가가 있다. 그는 올 때마다 최소 100파운드씩 쓰는 VIP지만 그가 서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매번 도둑 맞은 기분이 든다. 은퇴자인 그는 확실히 부유한 데다 다양한 분야의 희귀본에 관심을 보인다. 최근에 그가 서점을 방문한 날 오전, 나는 분명 가문 대대로 고위층이었을 유쾌한 노인에게서 책을 왕창 사들여온 참이었다. 한때 대저택의 책장에 우아하게 꽂혀 있었을 책들이었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집은 팔린 게 분명했다. 그 책들에는 서점 주인들이 고서 소장본을 만날 때면 늘 있기를 바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고 문장과 하인이 부를 땐 난로에서 나는 나무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슈퍼마켓 빵 상자에 담겨 배송된 책들이 그 서재의 마지막 흔적이었을 것이다. 정확히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연락처를 받아뒀다. 가격을 찾아볼 시간이 없는 책이 몇 권 있었는데 내가 가격을 너무 낮게 쳐줬다면 배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아마도 멜러리가 쓰고 오브리 비어즐리가 사파를 그린 후 이름을 새긴 아서왕의 죽음 2권 세트도 있었다. 서점에 들어온 단골 고서 수집가는 새로 입고된 고서들을 쓸어 담다가 결국 아서왕의 죽음 세트를 발견했다. 그는 얼마에 팔 거냐고 물었고 거래되는 가격을 찾아볼 시간이 없었던 나는 얼떨결에 800파운드를 불렀다. 놀랍게도 그는 기꺼이 그 돈을 냈다. 몇 개월 후 칼라일 북 페스티벌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한테 샀던 책을 런던 경매에 내놓아 1만 9천 파운드에 팔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서점 주인으로서 나에게 책을 파는 사람들에게 공평을 기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한다. 내가 의무를 저버린 것도 아니지만 내가 책을 사들인 남자를 생각하자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 책을 똑같이 경매에 내놓아 1만 9천 파운드를 벌었다면 나는 양심상 수익의 대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것이다. 그렇다. 망할 카베아트 앰프토른. 사는 사람이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은 내 잘못이다. 할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사기당한 기분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 수집가는 내가 적정가를 찾아볼 기회가 없었다는 걸 알았다. 그가 나를 배제하고 처음 내게 책을 판 사람에게 1만 9천 파운드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더라도 나는 더없이 기뻤을 것이다. 고서 수집가는 안타깝게도 멸종 중인 듯하다. 대부분의 책 수집가 역시 마찬가지다. 매년 그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듯하다. 정보는 더 이상 책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보 출처로서 책의 가치는 예전보다 훨씬 낮아 보인다. 부모님의 지인인 브라이언은 제프리 파놀의 책을 수집하는데 요즘에는 파놀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나는 몇 년 전부터 그의 책을 매입하지 않는다. 브라이언에게 몇 번이나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스코틀랜드에 올 때마다
그는 서점에 전화를 걸어 새로 들어온 판울의 책이 없는지 묻는다. 그는 손수 목록을 적어둔 낡아빠진 수첩을 들고 긍정적인 열정을 내뿜으며 서점에 들어오지만 나는 대체로 그 열정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가 찾는 책은 우리 서점에 절대로 없다. 판올의 책은 전부 재활용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가 더 이상 서점을 찾지 않을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책방을 닫기 전까지 제프리 판올의 책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브라이언 말고 또 있을지 모르겠다. 그가 BBC 드라마로 제작되어 에이단 터너가 매회 셔츠를 몇 번씩 벗어젖히면서 뜻밖의 역주행에 성공한 윈스턴 그레이엄의 폴다크 시리즈를 즐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간의 정비사, 학명, 메카니쿠스, 인 도모 수아. 이 종은 보통 랜드로버의 헤인즈 매뉴얼을 찾는데 없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으며 어쩌다 한 권이라도 있으면 언제나 매우 기뻐한다. 이들은 차에 관한 책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 간의 정비사들은 모두가 그렇듯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읽으며 문학적 허식이라고는 전혀 없다. 나는 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들의 열정은 큰 기쁨을 주기에 최고의 칭찬밖에 할 수 없다. 이 종의 사람들은 초기 초서풍 원고를 연구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켭스턴 프레스에서 출간한 초기 인큐네 빌러를 발견할 때보다도 더한 열정으로 자신의 학문적 사냥감을 탐독한다.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들은 1947년형 서퍽 펀치 제초기의 점화 플러그든 1976년형 포드 코티나의 기어박스 사양서든 가리지 않고 정보를 원한다. 구텐베르크의 가동 활자는 바로 이들처럼 문자 언어를 이용해 실용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됐어야 한다. 단지 종교적 편협함이라는 자신의 까다로운 취향을 남에게 고취하거나 지하 수맥 혹은 꿈 분석에 관한 겉으로만 그럴싸한 지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슬라우에 있는 자신의 저택이 6개 명당선의 합류 지점에 있으므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 책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대신 말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집이 있어야 할 곳은 불도저 때의 날카로운 말단이다. 간의 정비사들은 보통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늘 초조한 표정으로 서점에 들어오며 낡은 헤인즈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입이 귀까지 걸린다. 찾고 있는 책이 없다 하더라도 지인이 손보고 있는 차량과 관련된 책을 항상 찾아낸다. 브리스틀에 살 때 언제나 낡은 차를 사서 수리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헤인스 매뉴얼을 엉터리 헤인즈 매뉴얼이라 부르곤 했다. 그 매뉴얼에는 그가 당시에 작업 중인 차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선이나 브레이크액 저장고가 늘 조금씩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서점에서 내보내고 싶은 손님은 전문가와 성가신 사람이다. 전문가는 보통 자기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서점을 찾는다. 그들의 배우자는 함께 살면서 지독하게 시달린 터라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리하여 서점은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설파할 완벽한 무대가 된다. 성가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주제는 정치다. 그들은 아무리 극단적인 견해일지라도 자신의 희생양이 자신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기후변화, 보통 부인한다. 동성결혼, 보통 반감을 표한다. 유럽,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상투적인 주제로 상대가 자신의 견해에 무관심할수록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유용한 사람과 간의 정비사는 함께 저녁을 하고 싶지만 점점 더 보기 힘든 사람들이며 고서 수집가는 나에게 몇 번의 저녁 또는 값비싼 와인을 대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